여러분,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1억을 모은 과정에 대해 설명했었는데요. 오늘은 왜 미국 주식을 투자를 선택했는지와 1억을 모을 때 도움을 받았던 투자 방법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1억을 모을 때 어떤 투자 방법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왜 그 방법을 선택했는지에 대해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미국 주식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고민했던 선택지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경매 투자, 두 번째는 미국 주식 투자.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투자하려고 정말 많이 고민했었어요. 당시 제 자본금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취직하고 바로 투자를 시작한 건 아니었고, 돈을 어느 정도 모으는 동안 투자 공부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예산은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이 정도 자본으로는 솔직히 서울에서 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는 선택지가 많이 없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는 빌라 투자, 그 중에서도 흔히들 말하는 정말 오래된 구축 빌라, 속된 말로 우리가 썩빌이라고 불리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려되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위에서 말했다시피 제가 가진 자본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타이트했거든요. 부동산 투자는 단순히 매수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 누수가 발생한다거나 세입자가 바로 들어오지 않는다던가 금리가 올라서 대출이자가 예상보다 많이 나간다던가 이런 변수들이 생기면 바로 부담이 커지는 구조였어요. 이 변수들을 예측 범위 안에 넣어야 하는데 제 자본 규모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동산을 잘 모르는데 가격대가 어느 정해져 있는 아파트가 아닌 빌라로 시작하는 게 많이 걱정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서울 말고 지방 아파트가 경매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잘 아는 동네에서도 부동산은 내가 대응을 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계속 생길 수가 있는데 부동산 초보자인 내가 전혀 모르는 지역에 가서 경매 투자를 한다? 이건 솔직히 돈을 잃기 딱 좋은 구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딱 호구라고 하죠. 게다가 그 당시 저는 회사 업무가 굉장히 많아서 평일이나 주말에 임장을 다니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미국 주식은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했어요. 부동산처럼 직접 임장을 다닐 필요도 없었고 퇴근 시간이 늦어도 집에서 기업 분석과 다양한 투자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시장 자체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니까 걱정이 덜했어요. 또 각 산업의 세계 1등 기업들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큰 장점이었죠. 그래서 저는 결국 미국 주식 투자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1억을 모으는 과정에서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이 두 가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1억 만들기를 도전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 두 계좌를 꼭 만드시길 추천드려요. 첫 번째는 먼저 ISA 계좌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ISA 계좌는 종류가 총 세 가지가 있거든요. 중개형, 일임형, 신탁형. 이 중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는 증권사에서 만드는 중개형 ISA 계좌예요. ISA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 혜택이에요. 일반 계좌에서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 ETF를 매도하면 15.4%의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하지만 ISA 계좌는 달라요. 수익 금액 중 일정 금액까지는 아예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일반형 기준 200만원, 서민형 기준 400만원까지는 비과세예요. 서민형 ISA 계좌 기준은 직전 연도 총 급여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면 만약에 올해 내가 취업을 해서 연봉이 5천만원이 넘는다고 하면 일단 축하드리고요. 연봉이 5천만원이 넘는다고 하면 그 해가 지나기 전에 ISA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기준이 직전 연도 소득이기 때문에 작년에 소득이 없거나 적었다면 서민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민형 IS 계좌를 활용하면 수익이 400만원까지는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 계좌였다면 약 6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이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기존 타 계좌 대비 15.4%가 아니라 9.9%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거든요. 즉, 오랜 시간 투자해서 돈을 벌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니까 이득인 거죠. 이게 5.5%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벌어지거든요. 점점 누적이 되니까요. 다만 단점도 있습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2천만 원, 최대 5년간 총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해요. 그리고 의무 보유 기간이 3년입니다. 이 기간을 채워놔야 비과세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IS 계좌는 원금 계좌 내에서만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원금을 한번 인출하면 그만큼 다시 추가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IS 계좌에 총 7천만 원을 넣어놨어요. 여기서 2천만 원을 인출하면 최대 다시 넣을 수 있는 금액은 3천만 원이 됩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한 번 꺼낸 원금은 그만큼 다시 넣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해외 주식 직접 투자입니다. 해외 주식은 연간 양도소득 2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 혜택이라고 해서 세금 내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만 22%의 세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저는 매매를 자주 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몇 달 동안 계좌를 안 열어볼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1년이 지나서 이 공제를 못 받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립니다. 제가 실제로 했던 방법인데 매년 연말에 250만 원 정도 수익이 난 종목을 매도를 하고 바로 다시 재매수했어요. 이렇게 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으면서 계좌 수익률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투자 실력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세금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고 장기간 투자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투자 초반에는 수익률이 중요하지만 세금을 얼마나 줄이냐도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자산이 작을수록 세금의 차이가 결과를 바꾸기도 합니다. 세금 구조를 잘 활용해서 2천만 원을 번 것과 잘 몰라서 1,700만 원 번 것은 딱 300만 원 차이잖아요? 내가 한 달 동안 땀 흘려 벌은 월급만큼의 차이가 약간의 지식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사회초년생 때 미국 주식으로 1억을 모았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오늘 한 이야기가 조금 복잡한데 한번 알아두면 주식 투자에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뵐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